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RCNN과 객체 검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그것들, CNN의 적용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CNN에 대한 기본 개념, 어떻게 구성되는지 CNN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객체 검출, 오브젝트 디텍션과 RCNN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객체 검출 한번 보죠. 자, 객체 검출이란 건 단순히 이미지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지 내의 객체들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먼저 이렇게 박스를 그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egion proposal 또는 bounding box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절 내부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판별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기존의 가장 기본적인 CNN에서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이 전체를 보고 고양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RCNN에서의 객체 검출은 먼저 뭘 한다? 바운딩 박스를 그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요. 전체 그림 중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고양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region proposal 하고 그 다음에 그 region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별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 하나에 그림 하나만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고양이와 개와 오리인가요? 오리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먼저 요 주변 이렇게 네모, 리전을 그려내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요 네모를 그렸지만 오리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그 다음에 고양이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이렇게 가장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인스턴스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가는 과정을 우린 RCNN의 기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전 프로포저를 찾아가는 과정을 본다면 우선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체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탐색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너무 연산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즉 매우 비효율적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치 스페이스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들이 현재 개발되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기본 개념은 그냥 이 사진 이렇게 있지만 이 사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빠른 속도로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자, 이게 RCNN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CNN과 조금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네모 객체를 찾고 세그멘테이션까지 하는 것을 가정해서 그런 것들을 Region Based CNN, 그래서 RCNN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보시는 어떤 이미지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그냥 CNN 기법보다는 이렇게 RCNN 또는 저 뒤에 나옵니다만 Fast CNN, Faster CNN, 마스크 RCNN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CNN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금 좀 더 선진화된 그런 기법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RCNN은 상당히 최근에 나온 기법이라 볼 수 있어요. SPPNet이란 게 있다가 Fast RCNN 2016년 17년도에 마스크 RCNN,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욜로 같은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각각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그 프로그램 코드에 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CNN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리전 프로포저를 먼저 한다. 그리고서 어떤 객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알고리즘, 즉 객체 검출 알고리즘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서 2014년 CVPR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RCN의 컨셉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서 리전을 제한합니다. 요 그림 보면 여기도 하나의 리전일 수 있고, 여기도 하나의 리전, 여기 말도 하나 있고요. 그쵸? 문, 사람, 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CNN 피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행기냐? 아니다. 사람이냐? 예스다. 뭐 TV 모니터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학습된 사전의 이미지와 지금 나왔던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전 학습된 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사람인지, 말인지, 비행기인지, 모니터인지를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념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RCNN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RCNN은 픽셀 단위의 이미지 또는 영상 분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픽셀이 객체 일부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덮어 씌워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터의 개념으로 바이너리 마스크, 이게 객체 일부냐 아니냐, 일부냐 아니냐를 씌워요. 씌워서 그것이 긴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내의 클래스마다, 그러니까 객체, 오브젝트를 볼 수 있겠죠. 경계 상자에 마스크를 생성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 이렇게 펄슨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바운더리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운더리 박스예요. 박스를 그려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마스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생성하고 그 다음 클래시피케이션 및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란 것이 이게 사람일 확률이 72%, 여긴 76%, 요건 95%, 56% 이렇게 사람일 확률을 찾아내는 거죠. 사실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요 지금 자줏빛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거든요. 요렇게 찾는데 요걸 사람으로 한꺼번에 하나의 객체로 볼 확률은 사실 높진 않습니다. 56%. 그래도 찾아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먼저 클래시파이 하고 그 다음 바운더리 박스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스크를 씌워서 점수를 산출해가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바로 마스크 RCNN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 RCNN의 활용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것은 사실은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과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한 예시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X선 검색 장비라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시면 볼 수 있죠? 어떤 항공 보안의 수화물 X선 검색기, 엑스레이입니다. 여기에 유해물 자동 탐지를 하는데 AI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고 그런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해요. 여기서의 위해품이란 건 뭘까요? 비행기 수화물이라면 항공기 내에 갖고 타는 것인데 거기 여러분 총, 칼, 액체류 이런 갖고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다 열어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쭉 지나가는 것을 사람이 엑스레이의 눈으로 보면서 이거 지금 뭐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꺼내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RCNN 기법을 활용해서 위험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스스로 디텍팅을 해서 워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가방엔 위해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검출 정확도 성능도 확인하고 우수한 성능을 인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평가 또는 어떻게 우리 측정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근 기술인 마스크 RCNN을 활용해서 위해 물품의 특징별 검출 정확도 수치도 한번 찾아보고 검출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을까 이런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해본 거는 이번에 마스크 RCN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X선 검색 장비 업체에선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SWCNN, RCNN, FAST, 또 YOLO 버전 2, V2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하나의 케이스로 마스크 RCNN으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평가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평가라는 것은 우리 이 엑스레이 장비가 정말 제대로 된 인공지능 성능을 발휘하는지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위에 물품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AI 허브에 보면 오픈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 아주 많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미지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AI 허브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CNN의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데이터의 공정과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전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애노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크기도 조정하게 돼요. 애노테이션은 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어떤 세그멘테이션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 이것은 총에 해당된다. 이것은 칼에 해당된다. 이렇게 찝어줘야 되겠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왜 칼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칼. 그러면 이 칼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핸드폰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칼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 부분을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요 작업, 요렇게 주의를 싸서 칼로 하는 것을 애노테이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많으면 이것을 전부 다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뭐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연습 삼아 사람이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 작업은 그럼 왜 자동으로 안 할까요? 원래 이것은 나중에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고양이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요구됩니다. 그럼 그 트레이닝 데이터 용도로 우리가 애노테이션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객체 검출 모델링과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RCNN으로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 물품의 특징 또는 검출의 특징별로 검출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 형상을 나타낼 때는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크기가 대중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 엑스레이랑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금속이냐, 플라스틱, 유리 캔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형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형이냐, 복잡형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에 따라 검출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단순한 형태를 잘 찾아낼까요? 복잡한 형태를 잘 찾아낼까요? 여러분들 그 결과는 좀 이따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 이 엑스레이를 테스트하는 시험평가 방법, 그 시나리오를 가져오고 어떠한 판정 기준을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요 스텝 2까지 하는 것만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위의 물품 X선 검색 이미지를 모두 수입을 하고 물품별로 아까 말씀드린 애노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17개 물품에 대해 한 300장씩,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용으로 한 60장씩 해서 한 6000장 정도를 저희가 애노테이션을 직접 손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아까 객체에 대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고 칼이면 칼, 그쵸? 위치, 크기, 형태 정보를 모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생성을 해서 여기에 뭐 폴리건이다 해놓고 위치 같은 것들을 다 생성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하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객체 검출 마스크 RCNN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용으로 애노테이션을 하고요. 밸리데이션용으로 실제 이것을 잘 찾아내는지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나이프의 확률이 55%, 요거는 99%죠. 요 부분은 99%, 요건 55%. 좀 요거는 좀 칼같이 않죠. 이제 중국용 칼인데,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일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 야구 방망이죠. 야구 배트를 좀 잘 찾아내는지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TN, TP, FP, FN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TP는 가장 좋은 거죠. 이건 True Positive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잘 이야기한 거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false positive도 있습니다. 유해품을 유해품으로 인식을 하지만 칼을 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스패너
라고 인식을 하면 그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지만 어쨌든 UFO, 비행기에 타면 안 될 제품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평가할 때 false positive냐, false negative냐, true positive냐, true negative냐로 분할을 하는 것이고, 보시면 이미지를 딱 하나만 찾아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혼재되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찾아낼까 하는 것이 저희가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 RCNN의 활용 사례를 본다면 물품 크기, 재질, 이 재질은 엑스레이에 따라서 재질 원자 번호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형태의 복잡성에 따라 이런 특징에 따라서 검출이 얼만큼 정확하게 되느냐를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 크기는 대중소, 색상은 주황, 초록, 파랑. 이거 원자 번호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주황, 초록, 파랑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형태는 단순 복잡. 이건 그냥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칼, 가위, 야구, 배트 네 가지를 본다면 어떤 크기 비교를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 색상, 재질을 보려면 라이터, 탄약, USB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창하고 탄약은 형태의 복잡성 비교를 위해서 대표 물품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도 대중소가 있고요. 칼도 대중소가 있고, 야구 배트도 대중소가 있죠. 가위도 대중소가 있습니다. 형태도 탄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표창은 애노테이션을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사실 애노테이션이 복잡할수록 이런 표창은 훨씬 더 잘 분류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도 뒤에서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색상에 따른 것들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다 써본 건데요. 요 숫자 같은 거는 보실 게 없이 그냥 트루 포지티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잘 맞추는 것들이 스레숄드 밸류를 얼만큼 가져갔을 때 잘 맞추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약 0.5보다 크면 나는 그냥 이걸 칼로 보겠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게 이제 87개를 잘 맞추고 있고요. 사실 포지티브까지 본다면 이만큼이 다 잘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방을 까게 만드는 거죠. 위에품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스레숄드 밸류 90%, 이 값이 0.9 이상이어야만 내가 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값이 작아지죠. 왜냐면 90% 0.9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 내가 이거를 칼이면 칼, 배트면 배트 이렇게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레숄드 밸류 좀 낮췄을 때 조금 더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교들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건, CNN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저희가 연구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제가 배달 앱 기업, 상당히 세계적 기업인데 거기 계신 데이터 실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사에서 배달 앱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짜장면인지 먹물 파스타인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치킨이면 치킨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갖다 치킨이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뿌링클이 어디서 나온 치킨이잖아요. 어떤 브랜드에서 나온. 근데 뿌링클이라고 보고 그걸 치킨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미지를 디텍팅해서 뿌링클은 치킨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치킨 메뉴를 치킨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해야지. 이렇게 식당 사장님이, 레스토랑 사장님이 입력한 글씨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미지를 보고서 이 유사한 음식들 또 다른 음식들을 분기하는 그런 연구도 이제 수행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먹물 파스타랑 짜장면이에요. 둘 다 면이 있고 까마면 이게 먹물 파스타인지 짜장면인지 학습하기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잘 분기해서 음식들의 DB를 사진만 갖고 음식의 종류를 다 찾아내는 거, CNN 같은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요 엑스레이에 있는 비교적 명확한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현재 수행했던 사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그 CNN의 교재 사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 MNIST의 엠니스트의 손글씨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요게 0이 이렇게 있고요. 0부터 9까지 숫자를 사람이 써놓은 것인데 4를 4로, 8을 8로 잘 인지하는지 요걸 CNN을 구현해서 찾아보는 그런 예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8x28 크기의 0부터 9까지 숫자에 해당되는 레이블로 DB를 구성하고 다양한 필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입력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요. 어떤 숫자인지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TensorFlow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파이썬 프로그램에 쓰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R로 치면 패키지고요. 여기서 보면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딥러닝을 쓸 땐 이 텐서플로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문자 인식 프로그램에선 제가 앞에 영상에 설명드렸던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하고요. 이것은 시그모이드 펑션의 일반화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가 모델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활용하고요. 최적화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활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임포트합니다. 불러와서 설치를 하게 되고, 각 필요한 변수들, X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 숫자의 레이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맥스 연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 값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내용들이 요 문법들 요 밑에 제가 기술에 놓았습니다. 아마 파이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내용 한번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우리가 숫자를 분류하는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활용하고요. 평가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우리가 활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예측값이 참값을 얼만큼 잘 설명하느냐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크로스 엔트로피 최적화 방법에 대한 코드도 제가 제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이 코드 한번 파이썬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문자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결과 확인까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뤄보았습니다. CNN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과거에 다뤘던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는 거였어요. 문자도 정형화된 문자를 다루는 것은 텍스트 마이닝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이미지 자체를 갖고 클래시파이 하는, 또는 이미지 갖고 어떤 객체를 검출해내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CNN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로 변환하기가 쉽지 않거나 어떤 이미지 또는 음성 같은 것을 학습해서 결과를 낼 때 쓰는 방법인 CNN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